안녕하세요. 펜타수학의 원장 김기환입니다. 중학교 1학년 그 방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머님들 모시고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시기가 별로 안 좋아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촬영자로 해서 좀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해하시고. 자, 중학교 1학년 그 과정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제 왜 도대체 중학교 1학년 때는 과학 선행을 갖다가 좀 시켜야 될까? 요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그 중학교 1학년 과정이 일단은 자율학년제죠. 정규 지필고사를 보지를 않기 때문에 이때가 사실은 과학 선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때이기도 해요. 실제로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과학을 갖다가 선행을 한다라는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보통을 하거든요. 이때는 시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적어도 중등부에 해당이 되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거 전체 과정에 적어도 이제 물리화학 파트 정도 이 정도를 전부 다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통합과 요 정도까지도 이제 무난하게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제 겨울방학 전까지죠. 내년 1년 동안 요거 두 개 강좌를 갖다가 전부 다 조금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바로 이제 고2 때 배우는 원 과목들을 선행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고등 강좌, 이게 수능 강좌죠. 이제 원이. 이 수능 강좌들을 갖다가 미리 좀 볼 수 있으니까 이과를 지원하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 과정을 갖다가 중학교 1학년 때 만약에 하지 않으면 이게 언제 시작을 해야 되냐면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교과가 많이 나와요. 이제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이제 화학 파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원자가 뭔지, 뭐 분자가 뭔지, 이온이란 게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뭐 주기율표는 뭐가 어떻게 생겼고, 그다음 뭐 전기 파트도 나오고, 굉장히 이제 물리화학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들이 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파트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 때문에 여기 때부터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학교 내신을 보기 때문에 이거 공부하기 바빠요. 사실 중학교 2학년 거 공부하기 바빠가지고 미리 다음 학년 거를 갖다가 좀 예습을 한다든지 이러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다 끝나는 게 중학교 1학년 끝나고 나면 2학년 끝나고 나면 이제 여름방학이나 돼야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이 과정이 이수가 돼야 통합과학의 화학 파트를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통합과학을 슬슬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보통 친구들이 과학 선행 안 했던 친구들이. 그러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율학년제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선행을 미리 딱 쳐놓았다는 친구들 같은 경우 벌써 통합과학이 끝나 있는 상황에서 이때쯤 되면 원을 한 바퀴 돌고도 남을 시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부터 이제 통합과학을 이것도 빨리 하는 거예요. 사실 중학교 3학년 넘어가야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늦어지죠. 상대적으로 좀 많이 늦어집니다. 선행할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걸 갖다가 미리 안 해놓으면 상당히 벅차지죠. 따라가기가 벅차진다는 얘기예요. 고학년 되면서 이제 수학이나 국어나 영어들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국영수는 어차피 계속 해나가야 되니까 할 거는 점점 많아지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좀 마음이 바빠지고 급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친구들 보면 뭐 벌써 선행을 했다가 얼마만큼 했네 막 이런 소리들이 계속 들릴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미리 선행을 하는 거고 사실 선행하는 거는 왜 지금 굳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제 문과 이과가 이제 통합반이라고 해서 안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나눠집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가면서 이제 나눠지는데 선택 교과를 이제 달리하면서 이제 문과는 국어, 영어, 수학에다가 수능을 볼 때 사탐 2개 교과를 갖다가 선택을 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공부하는 건 3개나 4개 정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중에서 자신 있는 교과를 2개를 선택해서 수능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문과들은. 이과들은 국어, 영어, 수학에다가
과학 영역 두 개를 선택을 해서 보는 거예요. 수능을 볼 때. 물리화학, 지학, 생명과학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물화생지 중에서 두 개 교과를 선택해서 수능을 보게 됩니다. 보통은 세 개 교과를 갖다가 학교에서는 공부를 해요. 이과들은. 근데 얘네 차이점이 뭐냐면 수학 교과는 정시에서의 반영 비율을 보잖아요. 정시에서 이제 반영 비율을 보면 수능 봐서 대학 가는 게 정시라 그래요. 근데 요게 한 40% 정도 수학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해요. 반영 비율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문과, 이과, 학과 없이 그냥 무조건 제일 중요한 교과예요. 그리고 영어는 이제 고등부에 올라오면 이거는 이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크게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는 될 수가 없어요. 못하면 안 되지만, 못하면 안 되지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상대평가하는 국수탐 정도가 훨씬 더 파괴력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9등급제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것들은. 자, 얘는 국어, 영어를 합쳐가지고 문과 같은 경우는 대략 어느 정도 반영이 되냐면 30에서부터 한 35% 정도까지도 반영이 돼. 얘네들 많으면 40% 넘게 반영이 됩니다. 40에서 45%까지.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 굉장히 중요하죠. 영어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수학 역시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탐의 반영 비율이 15%에서부터 한 20% 내외 정도밖에 반영이 안 돼요. 많은 학교는 25% 반영이고. 자, 상대적으로 얘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영수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는군요. 예, 문과는 사실은 국영수 위주로 공부를 갖다가 해주면 되는 그런 과예요. 근데 비해서 이과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과는 수학은 어차피 40% 똑같이 나가는데 이제 국어, 영어의 반영 비율이 얘는 진짜 30에서부터 35%를 잘 넘어가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30% 밑이에요. 과학이 단독으로 25%에서부터 35%까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국어, 영어 합친 것보다 얘가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뭐냐면 수학, 과학을 합친 교과의 반영 비율이 거의 70에서 75% 정도가 상위권 대학은 전부 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뭐 고대도 38.1%, 뭐 38%, 32%뭐 이렇게 가까이 되니까 거의 비슷하고 뭐 연대 40%, 35% 이렇게 되거든요. 뭐 성대, 한양대 35%, 35% 똑같죠. 수학과학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학과학을 굉장히 좀 잘 해놔야 되는 교과이기 때문에 과학도 미리 선행을 수학만큼 많이 해야 돼요. 수학만큼 많이 해야 실제로 과학에 대한 점수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과학이 요즘에 이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준비들을 많이 하게 되죠. 특히 이제 수능을 보게 되면 수학 교과는 30문항을 수능을 봅니다. 수능이 30문항 봐요. 30개. 근데 그 중에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100분 동안 문제를 풀면서 마킹까지 끝내야 돼요. 수학이. 근데 이제 과학은 한 과목당 몇 분을 보냐면 20문항을 봐요. 20문항을 보는데 이제 20개니까 3분의 2 보죠? 그럼 시간도 3분의 2 주면 한 60분 좀 넘게 보는데 좋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 30분만 보아요, 이게 수능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과학교과는 수학에 비해서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짧죠.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타임어택 교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제일 마지막 교시에 보는데 과탐을 거기에 집중력이 흐려져 있는 상황에 제일 빨리 풀어야 되는 교과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과학을 망쳐가지고 이제 대학을 갔다가 조금 좀 힘들게 어렵게 재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 주변에. 그래서 이과는 과학의 반영 비율도 굉장히 높은 데에다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이게 보통 이제 과학을 갖다가 1등급 맞는 친구들이 어떻게 푸냐면 15개 문항, 15문항을 갖다가 대략 한 10분 내외로 풀어야 돼요. 1등급 맞는 친구들 이렇게 풉니다. 15문항 10분 내에 풀고 그 다음에 과목마다 킬러 문항이 2문제 있고 준 킬러 문제가 3개 있거든요. 물화생지 전부 다. 그럼 요거를 갖다가 대략 한 18분 내외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2분 마킹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15문항을 10분에 푼다는 것은 수능인데 굉장히 어렵겠죠. 무슨 그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반복되어 있어야 유리하고 빨리빨리 풀 문제는 빨리빨리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반복을 해야 그래도 원하는 점수가 나오는 교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미리들 선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중학교 1학년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가 겨울방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이제 여름방학이나 돼야 어머님들이 이제 그때 가가지고 이제 막 전화들을 많이 주시는데 1학기 과정이 이렇게 우리가 나눠보면 이제 1년이에요. 이게 중학교 1학년 1년이면 겨울방학에서부터 10주. 그러니까 여기가 12월 저희가 28일 날 개강을 할 거기 때문에 개강을 합니다. 그럼 3월 초까지가 대략 10주. 그 다음 여름방학 전까지가 대략 20주에서 21주 정도 나오고요. 여름방학에서부터 2학기 과정이 20에서 21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중등부 과정에 대한 물리, 화학 파트만 골라서 전체 과정을 보기에는 조금 좀 시간이 부족하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물리, 화학 파트, 중등 과정의 물리, 화학을 각 학년별로 대략 한 10주 정도씩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1 과정 끝내고 중2 과정의 물화 끝내고 중3 과정의 물화를 끝내요. 이렇게. 그래서 한 30주 정도 한 6개월 잡으면 되겠죠. 이 정도 잡아가지고 이제 물리화학 파트를 중등 과정을 갖다가 1학년 여름방학 때 전에 이제 끝냅니다. 이게 끝내고 나면 바로 고등학교 1학년 과학인 통합과학으로 수업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통합과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똑같은 과정이 있겠죠? 이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원과목들로 선행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원선행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정규교과 과정은 이제 원선행이 기본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내신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때부터 보니까 이제 5주씩 중간고사, 기말고사 5주씩 이렇게 준비를 하면 대략 한 20주 정도가 나오겠죠. 선행이 10주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선행 과정을 갖다가 이제 몇 번이나 거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적어도 한 2번 정도 이상 보겠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이 중1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자율학년제 때는 가급적이면 조금 아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진행을 시켜 놓으시면 특히나 이과 쪽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헤매지 않아요. 절대 헤매지 않고 천천히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수업 시간은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12시부터 2시까지 딱 2시간, 일주일에 뭐 2시간 정도 한 번 나오는 거니까 투자를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친구들도 그래서 결국엔 이과 가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중등부 과정에서 이제 원과목 선행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중1 과정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으면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다시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